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을 위주로 함께 김민아 캐스터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지난주에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 놓칠 수가 없잖아요. 네. PCE 지수 발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PCE 지수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CNBC 보도 내용 가져왔고요. US Consumer Spending beats expectations in June, inflation accelerates. 네, 이번에 미국의 PCE 지수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죠.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6월의 개인 소비 지출인 PCE 가격 지수가 1년 전보다 6.8% 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에 기록했던 40년 최고치인 6.6%를 석 달 만에 갈아치운 건데요.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도 1년 전보다 4.8% 그리고 전달보다 0.6% 오른 수치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씩 상회한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근원 PCE 지수는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진단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월 이후에 석 달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5월에는 4.7%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수치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이라서요. 연준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두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지만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경기 침체 우려에도 공격적인 긴축 행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인 PCE 가격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게 되면서 연준의 행보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4월과 5월에 살짝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3개월 만에 좀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그럼 소비자 태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치로 나왔나요? 네, 소비자 태도 지수도 보겠습니다. 7월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는 예비치이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1.1%를 소폭 상회했고요. 현재 경제여건 지수 확정치는 58.1로 예비치인 57.1보다 개선됐고 전월의 53.8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수치였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월의 확정치보다는 어느 정도 개선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심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근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목별로 우선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향후 경기에 대한 심리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인플레이션의 전망은 소폭으로 완화된 분위기는 합니다.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5.2%로 집계되면서 예비치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이는 전월 확정치인 5.3%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0.1%로 어느 정도 아주 약간 소폭으로 낮아진 수준인데 여기서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은 악화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요. 향후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7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47.3으로 예비치와 같았고요. 이는 전월 수치인 47.5에 비해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기대지수는 앞으로 6개월간의 경기 여건에 대해서 이 평가를 반영하는 건데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이 경제 환경을 평가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 담당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소비자들의 관심을 지배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지표들이 모두 다 연준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과연 행동 변화에 좀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논란이 많긴 했지만 결국에는 아시아 순방길을 좀 오르는 것 같거든요. 네. 외신에서 어떤 내용 나왔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US House Speaker Pelosi begins Asia tour, no mention of Taiwan.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지금 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아시아 지역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대만 방문 가능성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대만과 관련해 보안상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군사적 카드를 거론하게 되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섰고요. 이에 따라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질 경우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위상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지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공개된 일정으로는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 이슈는 대만을 방문할 것이냐 안 방문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보안상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을 두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공식적으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정이지만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미국 정부는 이미 사전 준비에 나섰다는 부분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도발에 대비하고 또 펠로시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기와 선박, 헬리콥터 등 여러 가지 비상 안전 조치 계획을 이미 세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요. 긴장감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만 들어보면 대만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대만을 방문할지 방문하지 않을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보시죠. 우선 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의 발언인데요. 중국의 공군은 견고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지역적 통합을 지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 쪽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런 경고 멘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또한 국가 지도부, 국방부, 외교부, 그리고 관영 매체 등이 모두 동원돼서 이 펠로시 의장의 대문 방문 저지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며 이런 격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중국 국방부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썼고 중국인은 한다면 한다면서 이렇게 만약에 상황이 고조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의 발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가 미국과 중국 앞으로의 좀 갈등 상황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 미치는 게 미증시도 있지만 중국 쪽도 있거든요. 사실 네.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나요? 네, 중국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China's factory activity contracts unexpectedly in July as COVID flares up. 네, 코로나 영향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7월 PMI 지수는 49를 기록했습니다.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올라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경기 위축 국면에 재진입한 건데요. 6월에 제조업 PMI가 50.2를 기록하면서 그 전에는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올라섰지만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중국의 모습입니다. 이 PMI는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기록할 경우 확장을 의미하고 또 그 이하를 기록할 경우에는 위축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위축세를 나타낸 건데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또 어두운 글로벌 전망이 제조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위축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쪽에서 입게 될 타격은 어떤 정도일까요? 네,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생산자들은 곤란에 처해 있다는 부분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국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타격을 미치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입 의존도가 크다는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쌀과 밀 등 중국의 주곡 자급은 안정적이지만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두와 옥수수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면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시장에서도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